자, 오늘 그 내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벡터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벡터에서는 그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우리가 이제 스칼라에서는 뭐 3 곱하기 4면 12다. 뭐 요건데 그럼 벡터끼리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내적이랑 이렇게 외적이 있다.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내적을 배울 거고 외적은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외적은 배우진 않고 이렇게 내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 곱하기 4라는 것도 이걸 벡터처럼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크기가 3인 벡터와 크기가 내적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3 곱하기 4도 이건 스칼라긴 하지만은 이거를 벡터처럼 표현하면 크기가 3인 벡터가 있고 이 길이가 이제 3인 벡터랑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의 크기가 4인 벡터.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은 방향이 만약에 서로 같다면은 얘도 값이 12가 나온다. 그러니까 스칼라끼리 곱한 것도 12고 같은 방향의 벡터를 길이가 3인 거, 4인 거, 그러니까 크기가 3인 거, 4인 걸 곱해도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벡터는 좀 방향이 이렇게 서로 거의 대부분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이 다른 두 벡터의 곱셈, 그러니까 내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을 정의를 한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럼 벡터의 곱셈을 정의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곱셈은 요렇게 표현한다.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그 곱셈이 두 개가 있는데 내적은 요렇게 표현하고 이제 외적은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내적만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런 표법은 쓰질 않는다.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적이라고 한다. 곱셈이라고 하지 않고 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벡터끼리 곱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내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벡터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럼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요건데요. 뭐 요거는 몰라도 되고. 그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이거 스칼라랑 비슷하죠. 뭐 3 곱하기 4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벡터의 크기끼리 곱하고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야 벡터의 내적을 그러니까 벡터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가 뭐 크기가 3이고 이 B라는 벡터가 크기가 4고 이게 만약에 60도다. 그럼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하라고 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 두 벡터의 내적 값은 6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끼리 곱한 것보다 확실히 값이 보통 작죠. 3 곱하기 4는 10인데 크기가 3이고 크기가 4여도 이 내적 값은 얘보다는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죠. 최대 이제 얘랑 같이 나올 수도 있다. 방향이 같을 때는 요런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정의라고 해요. 벡터의 정의라고 하고 그럼 이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A 벡터라고 하고 요게 B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얘네 둘이 내적한다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도형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수선의 발 내려뜨리고 이렇게 내려뜨리고 그쵸? 여기에 세타라고 하면 지금 벡터의 정의가 이거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이거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여기서 벡터 B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벡터 B의 크기는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벡터 B의 크기, 이 길이가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여기가 되겠죠. 지금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벡터 B의 크기 이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
뭐 그거는 간단하죠. 왜냐면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빗변이죠.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여기 세타라고 하고 여기 밑변이라고 한다. 그러면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근데 양변에다 빗변을 곱하면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는 밑변과 같다. 요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빗변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 보라색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벡터 A의 크기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두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 벡터 A의 길이에다가 이 벡터 B에서 벡터 A의 수직을 내린 요 길이의 곱과 같다.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조금 빠르게 정리 좀 하면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정의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내려뜨리고 기하학적 의미 이 벡터 A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벡터 B를 벡터 A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얘네 둘의 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하면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하. 근데 반대로도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니까 벡터 B를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와 벡터 A에서 벡터 B의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것도 내적을 한 것과 같은 원리다.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하지 않고 그러면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그 내적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굉장히 쉽거든요. 되게 좋은데 벡터 A의 그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벡터 B의 성분을 B1, B2. 그러니까 이게 성분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둘이 내적한 값은 그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게 더 쉽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증명하는 과정은 실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벡터의 정의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 그 다음에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벡터도 어차피 이렇게 내적이라는 게 실제는 곱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연산 법칙이 우리가 문자와 식에서 했던 연산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개 정도인데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면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0도가 되겠죠. 똑같은 벡터니까 크기 차이가 0이거든요. 1이네. 그래서 이건 벡터 A의 제곱이죠.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당연히 그냥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이거는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한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벡터 A 플러스 벡터 B와 이 똑같은 벡터를 내적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얘네 둘이 더한 거의 크기의 제곱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이걸 내적을 실제 하면 벡터 A끼리 내적하면 벡터 A의 제곱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벡터 A 내적 B 벡터 내적 AB니까 이렇게 둘이 내적 값이 2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벡터 B끼리 내적하는 거니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가면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바로 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합착골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벡터 A끼리 내적한 거, 벡터 A끼리 내적한 거 빼기 벡터 B끼리 내적한 거니까 이거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고 벡터 B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루는 크기를 구할 때 내적을 이용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A와 B를 내적한 값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거든. 이 각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나
삼각비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살짝 변형해서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둘이 내적한 걸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두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각각의 크기를 알면 이렇게 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공식은 이거 딸랑 하나죠.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왜 벡터 A와 벡터 B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 A, B를 내적한 게 이렇게 되냐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끝내는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하거든요. 코사인 법칙. 이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하는데 뭐 한번 해보면 좋긴 한데 그렇게 굳이 해볼 필요는 없고 이 결론만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성분끼리 이게 내적하는 방법이죠. 성분끼리 내적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뭐 ABC가 있고 뭐 정삼각형이고,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여기가 뭐 1이고 여기 이제 60도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미리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풀 건데 벡터 OA와 벡터 OB를 내적을 알아. 벡터 OA와 이거 잠깐 지울게. 벡터 OA와 벡터 OA 요거 벡터 OA와 벡터 OB를 내적을 하라.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내적하라. 그러면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얘네 둘이 내적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벡터 요거를 그냥 벡터 A라고 하고 요걸 벡터 B라고 하고 이걸 벡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게 정의죠.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2고 벡터 B의 크기도 2고 정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지금 요 각이 60도죠.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이.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로 구하면 된다. 여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정의로 풀었다라고 하고,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러니까 벡터 B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벡터 B를 기준으로 하고 벡터 A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둘이 곱해도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해도 정답이다.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니까 그래도 2가 나오겠죠. 이게 기하학적 정의를 써서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2번 문제. 벡터 A와 벡터 OM을 풀어라. 그러면은 벡터 이것도 A 내적 벡터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M의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2고 아까 이건 구했죠. 1대 루트 3이라고요. 그래서 벡터 M의 크기는 루트 3이네요. 그리고 둘이 이루는 각은 이게 30도니까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벡터 OM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이 OM의 길이에다가 OA의 길이에 이 OM 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뜨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트 3끼리 곱해도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신기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얘네 둘이 내적한 걸 기하학적 정의로 풀면 뭘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 곱하기 이 OA에서 이 OM 쪽에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그러니까 OM의 길이 곱하기 OA를 OM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뜨리고 얘랑 곱해도 되고. 근데 지금 얘를 곱하는 거는 이거 구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OM을 기준으로 하면 얘랑 OA를 OM 쪽에 수선의 발 내려뜨리면 요 길이니까 그냥 루트 3만 두 번 곱해도 되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잘하고 싶으면 기하학적으로 푸는 것도 잘해야 된다. 3번 벡터 OM과 AB의 내적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AB의 내적, 근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90도네. 그치, 90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번 같은 경우는 벡터 M 이건 쓸까? 벡터 OM과 벡터 AB의 내적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OM의 크기는 아까 루트 3이었죠. AB의 크기는 2죠.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는 0이다. 그러니까 이건 0이 되겠네.
그래서 벡터는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은 어차피 각각의 크기는 양수고 0벡터가 아닌 이상 이건 양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부터 90도 사이에서는 양수 값을 가져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90도까지는 플러스고 90도부터 180도까지는 마이너스죠. 양수가 나오겠네. 근데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면 이 코사인 90도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값이 수직이면 무조건 0이다. 그러면 둘이 둔각이면 어떻게 되냐? 둔각이면 이렇게 서로 둔각 두 벡터 이루는 각이 둔각이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90도를 넘어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값을 갖거든요. 그럼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는 최소 안 해봐도 예각이면 양수가 나오고요. 직각이면 0이 나오고 둔각이면 음수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OA와 AB의 내적 값을 구하라. OA와 자, 여기죠. OA와 AB의 내적 값을 구하죠. 근데 이러면은 출발점이 다르면 이거 조금 계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AB를 약간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B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거죠. 시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벡터 OA의 크기는 2고 벡터 AB의 크기도 2고 얘네 둘이 이런 각은 60, 60이니까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인데 얘를 푸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의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 건데 기하학적으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내적한 거를 아까 기하학적 정의에 의해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가 2라고 했죠. 2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서로 둔각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마이너스 만들어 놓고 2고 이 크기 2고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뜨리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특수각삼각형이거든요. 이게 30도고 60도여서 그럼 여기는 1이거든. 2고 1이니까 그 1 곱하기 2를 하고서 마이너스 붙여도 된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아니면은 요거 4번을 좀 더 고급스럽게 풀면 이건 수능에서 쓰는 스킬인데 이제 OA 내적 이것도 그냥 위치 벡터로 바꿔버리는 거죠. OB 마이너스 OA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쓰고 OA 내적 OB 마이너스 OA의 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워가지고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럼 OA와 OB를 내적한 거는 OA와 OB 내적한 건 여기서 아까 구해놓긴 했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고 OA 크기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위치 성분으로 위치 벡터로 바꾼 다음에 분배 법칙해서 풀어도 된다. 이걸 직접 하기 싫으면 그래서 OA끼리 내적하면 벡터 그냥 OA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의로도 풀어보고 기하학적으로도 풀어보고 아니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 벡터로 바꿔가지고 분배 법칙으로도 풀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가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 값을 구하시고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일단 먼저 분배를 해요. 이걸 분배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A 내적 B가 되겠죠.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이제 벡터 A의 크기인데 그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2 둘이 내적한 거는 X 성분끼리 곱하고 X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다음 Y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적은 이렇게 성분이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 내적은 이렇게 각각 성분 주어졌을 때 내적하라고 하면 그냥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둘이 더해버리면 끝이다.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그냥 내적해도 되고요. 이 벡터 A에서 벡터 2B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성분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적해도 상관은 없다. 그냥 하기 나름. 둘이 내적하라고 하면 그냥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이러면 끝이야. 그냥 이게 내적값이 이게 14. 그럼 X 구하면 끝. 너무 쉽죠. 성분 주어졌을 때는 내적 구하는 건 굉장히
좀 심플하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고 그 벡터 A 이거 조금 팁인데 벡터 A의 A와 B의 이렇게 합의 크기나 차이 크기가 나오면 이거 양변 제곱을 하면 돼요. 보통 다 양변 제곱하죠. 이유는 왜 그러냐? 이제 이거를 양변 제곱하면 이 내적 값을 알 수가 있어. 자 보세요.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의 크기가 루트 2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양변 제곱해 버리면 이거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이 벡터 A 내적 B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벡터 A의 크기가 2니까 4고 이 벡터 A 내적 B 이거 1이고 2. 그럼 A 내적 B의 크기는 이렇게 하면 5고 마3이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 벡터 A와 벡터 B가 뭔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다라는 것도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값은 구했다. 이 내적값을 또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치워놓고 자 2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를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 제곱한 값을 먼저 구하자. 이걸 제곱하면 9 벡터 A의 내적의 크기 요거 그러니까 A의 크기 마이너스 12 A 내적 B 그 다음에 플러스 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게 제곱값을 구하자.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4에다가 4, 9, 36에다가 이거 내적값 아까 구해놨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벡터 B의 크기가 1이니까 4 그럼 36 여기 플러스에다가 6, 3, 18에다가 4에다가 그러면 얼마야? 54에다 58이네요. 그러니까 이 제곱값이 58이라는 말은 3 벡터 A 마이너스 2 벡터 B의 크기는 이거 어차피 절대값이라서 크기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 58이다. 간단히 해결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이제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졌네. A 벡터의 성분, B 벡터의 성분, C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 벡터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다 내적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벡터 A 빼기 벡터 B를 하면은 1, 마이너스 2에서 빼자. 3, 마이너스 1을 빼면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벡터 A 빼기 벡터 C는 C를 빼니까 마이너스 1, 2가 되네요. 근데 얘네 둘이 그럼 얘를 이제 뭐 그냥 X 벡터라고 하고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 P 벡터, Q 벡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거.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벡터 P의 크기 곱하기 벡터 Q의 크기 곱하기 벡터 PQ를 내적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벡터끼리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하면 보통 내적을 쓴다. 그럼 이거 내적한 걸 구해야 되겠네. 이거 내적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2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뭐 어차피 크기는 뭐 구해봤자 어차피 0이겠네. 여기 크기 이렇게 구해봤자 이게 0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내적한 값이 0이라는 말은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세타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원래 여기도 구해야 되는데 구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요. 내적 값이 0이어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와 벡터 A에서 B를 뺀 거의 크기가 루트 7일 때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거. 그럼 얘를 제곱을 한다. 얘를 제곱을 하면 여기서 내적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AB를 연산한 거에 크기가 주어지면 거의 제곱을 한다. 이거 제곱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A 내적 B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은 7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3, 3은 9에다가 2 벡터 A 내적 B 플러스 1은 7이고 마이너스 2 A와 B의 내적값은 이게 10이니까 마3이고 그래서 AB의 내적값이 나오네. AB의 내적값은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둘이 내적한 값이거든요. 이게 내적 공식에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3이고 얘네 둘이 크기가 아까 3이고 1이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될 때는
60도죠. 60도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타는 3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웠고 이거는 이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발끈 정리라고 하잖아요. 신발끈 정리를 이게 이제 벡터의 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인이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이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2분의 1 곱하기 그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요거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인 제곱을 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에다 여기다 때려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적과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싹 정리하면, 이걸 싹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거를 성분으로 해서 다시 쭉 풀면 요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잘 쓰진 않지만 알면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세 점의 좌표.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 A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고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고 내적한 게 제곱을 빼고 루트 씌우고 2분의 1 곱하면 된다. 잘 쓰지는 않는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알고 보면은 끝내는 이게 신발끈 정리예요. 신발끈 정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발끈 정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 0,0이죠.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3개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 성분끼리 먼저 쓰고 0, a1, b1 그 다음 y 성분 맞춰서 쓰고 0, a2 한 번 더 써야죠. b2, 0 이렇게. 그리고 신발끈 정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를 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발끈 정리도 내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그냥 신발끈 정리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0, 1, 4, 0, 그 다음에 0, 2, 1, 0. 그래서 신발끈 정리 공식 이렇게 쓰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해도 0 빼기 또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해도 0.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죠. 2분의 7인가요? 이렇게. 이게 신발끈 정리를 이렇게 내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 내적 아닌 걸로도 유도할 수 있는데 신발끈 정리를 뭐 이렇게 공식이라고 하면은 뭐 요거랑 이 신발끈 정리 공식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자.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의 곱셈.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데 내적의 정의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한 거랑 같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에다가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하면 된다. 이게. 그리고 벡터를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은 여기 A1, A2, 벡터 B를 B1, B2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둘이 내적한 값을 구하는 방법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 정도 알면 다 한 겁니다.